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 우리나라 사람은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눠집니다. 경상소득은 직접 벌어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에는요, 급여소득하고 상여금 등이 있겠고요. 사업소득에는 사업을 해서 하는 자영업자 소득 같은 걸 말하겠죠. 사업소득과 주택 등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이라고 해서요, 투자해서 얻는 소득이 있겠죠. 이자 배당 소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고 해서요, 공적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가구 간 이전 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조소득이라든가 퇴직소득 등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지출은요, 소비 지출하고 비소비 지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식료품비가 있겠고요. 비주류 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보건교통, 통신, 오락, 문화교육, 그 다음에 음식, 숙박, 기타 상품, 서비스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소비 지출로는요, 조세가 있겠죠. 연금, 기여금, 사회보험, 이자 비용, 가구 간 이전 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3분기 1인 이상 가구, 농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8%가 상승했습니다. 근로소득이 295만 4천 원으로 6.2% 상승했고요. 사업소득이 88만 5천 원으로 3.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소득이 2만 4천 원으로 23.9%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 무려 8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25.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요, 비경상소득으로 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10%가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매월 472만 9천 원의 소득 항목별 구성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6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18.7%, 재산소득이 0.5%, 이전소득이 17%,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평균 가계 지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전에 비해서 6.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는요, 소비 지출이 254만 4천 원이고 4.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비소비 지출이 95만 6천 원으로 11.4% 상승했습니다. 소비 지출 항목별로도 구성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되겠는데요. 16.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및 숙박 비용도 마찬가지 13.9%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관련된 것이 11.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 수도, 광열이 10.6%, 보건이 8.8%, 교육이 8.7%, 기타 상품 서비스가 8.0%고요. 오락문화가 5.6%,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가 5.5%고요. 통신비도 5.0이 되겠네요. 의류 신발도 4.2% 정도 되고요. 주류 및 담배도 1.7% 정도가 되는데요. 평균 소비 성향은 67.4%, 버는 돈의 3분의 2는 소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비 성향은요,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1.5% 하락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그 중에서 소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 5분위별로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죠. 하위 20%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료품비가 많이 들어가죠. 23.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수도, 강렬이 16.3%고요. 놀랍게도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5분위는요, 식료품비 관련된 것이 14.2%입니다. 1분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교육비에 투자하는 비중이 12.8%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면서 가계 수지차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472만 9천 원의 소득 대비해서 254만 4천 원 소비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분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소득은 114만 원 정도인데 소비 지출은요. 118만 원 정도가 되겠죠. 2분위 같은 경우부터는요. 조금씩 어떻습니까? 흑자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흑자는 5분위로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분위하고 2분위 같은 경우에는요. 비소비 지출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적자 수준이고요. 그 3분위부터는 어느 정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흑자액은요. 비소비 지출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월 122만 9천 원 정도가 흑자가 나고 있고요. 전에 비해서 12.4%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 5분위별 흑자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는요. 마이너스 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13.4% 증가했습니다. 2분위는요. 플러스 45만 원이 되겠고요. 전에 비해서 3.2% 증가했습니다. 3분위 대상자들은요. 96만 6천 원 정도가 되겠고요. 2.4% 상승했습니다. 4분위 대상자는요. 160만 7천 원 정도가 되겠고 전에 비해서 3.0%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1분위죠. 상위 20% 이내 되는 사람들은요. 매월 338만 7천 원이라고 하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전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소득 5분위별 적자 비율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 대상자는요, 거의 반, 49.7%가 매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위는요, 그 5명 중에 1명꼴이죠. 22.1%가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3분위는 16.7%, 그 다음에 4분위는 11.4%가 적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20%인 5분위는요, 10%가 안 되네요. 8.1%만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가구의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원수는요, 평균 2.37명 정도가 되고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요, 52.6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구주 연령대의 분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하는요, 22.0%가 되겠습니다. 40대는 20.9%, 그 다음에 50대는 23.3%, 60대 이상은요, 33.8%로 가장 많은데요. 고령화의 영향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구주 소득 원천이 되겠는데요. 근로자인 경우는 59.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외가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근로자고, 그 다음에 4명은 근로자 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득분위별 근로자 및 근로자 외의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 대상자는요. 근로자가 27.3%좀 낮죠. 이에 반해서 72.7%는 근로자 외가 되겠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1분위에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분위는요. 근로자가 60.5%고 그 다음에 근로자 외가 39.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위는요. 근로자가 63.9%고 근로자 외가 36.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위는요. 근로자가 70.8%고 그 다음에 근로자 외가 2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죠. 5분위에는 당연히 근로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75.1%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등 근로자 외가 24.9%를 차지하고 있어 갖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근로자가 그 소득 분위별로 좀 더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1인 이상 가구 통계가 아니라 2인 이상 가구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요. 570만 7천 원이 되겠고요. 소비 지출은요. 42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비 지출은요. 308만 9천 원이 되겠고요. 비소비 지출은 11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흑자액은 14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기 1분위나 2분위 같은 경우는 적자로 매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소득을 늘려야만 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반드시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2021년도 3분기에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그 다음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